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ETF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ETF 투자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재미있어지실 것 같습니다. 건강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재미있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는데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공부하는 것이 ETF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기술주 위주로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속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 사서 아쉬운 분들, 혹은 사셨는데 조금만 사셔서 더 살 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슈드는 답답할 수 있죠. 지금 왜 답답한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S&P를 모아가시는 분들 사실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장기로 모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섹터별로 S&P 500을 모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ETF는 종목인데요. 자, 실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S&P 전체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15%, 18%, 20% 하다가 지금 31%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 나누어져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S&P 500인데 아무래도 기술주와 금융주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때문에 금융주의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구글, 브로드컴, 요런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7% 혹은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좀 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높은 분산으로 인해서 사실 두 가지의 챌린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S&P 5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데, 시장이 막 빠질 때는 S&P 500은 진짜 위험하구나 하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소프트웨어가 막 올라갈 때는 S&P가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 500은 해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게 S&P 500 장기 투자입니다. 시장의 목표 수익률을 어쨌든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연평균으로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이 기본 목표 수익률의 시장 수익률이라는 이 큰 전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를 테크 섹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 아니면 소비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S&P 500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시작점이 최근에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긱스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총 11개의 섹터로 전 세계의 모든 카테고리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나 소재나 정보기술이 여기 들어있게 되고, 여기 밑에 산업그룹과 산업, 그리고 하위 산업이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정보기술,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그 다음 그룹이고요. 그 다음 산업그룹에 반도체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정보기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하위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S&P 500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 반도체를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를 크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했던 거 D램 혹은 낸드 플래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저장이 안 되지만 속도는 빠르고, 얘는 실질적으로 비메모리,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고 모든 AI에는 비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 캐파가 지금 2배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삼성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하이닉스가 여기 어떤 그 세그먼트를 잘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와 CPU로 대표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GPU랑 CPU를 보면은, CPU는 또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인텔이 망하게 되는 거고, 망하고 있는 과정에 걷고 있는 거고, GPU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랑 팹리스가 있죠. 설계를 해주는 게 엔비디아고, 실제로 파운드리는 TSMC 같은 회사에서 반도체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 팹리스는 설계만 해주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공장 없이 설계만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팹리스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업계를 통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니네 합격, 니네 불합격, 이런 통일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밑에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 클라우드, 여기 AI 활용하는 부분, 에이전트,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로봇, 컨설팅, 가공, 이런 하부 산업들이 엔비디아를 토대로 다 일렬 형대인가? 일렬 종대로 쭉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세요, 반도체 주세요 하면서 하는 것이 엔비디아고, 여기에 모든 분야에 또 통달해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얘가 실적이 지금 5월 5일 날 나오는 거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S&P 500의 모든 산업 중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즌은 여기단 말이죠. 여기.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슈드는 왜 안 올라요? 슈드는 더 빠졌는데요. 뭐 속슬만 오르네요. 혹은 TQ만 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많은 산업 중에 지금은 여기 특히나 여기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왔으면 얘는 빠지겠죠. 그러면서 슈드가 만약에 더 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슈드를 한번 볼게요. 슈드는 기본 스타트부터가 기술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R&D 투자, 우리 산업을 볼 때 미래의 먹거리가 혹은 미래의 장을 잘 될 거냐라는 이런 그 포인트를 볼 때 R&D 투자 혹은 캐펙스 투자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투자가 얼마나 되는 거 이런 거 없고요. 배당, 오로지 배당입니다. 배당을 10년 연속 줬는지, 거래량이 많은지, 배당을 컷하지 않았는지, 의지가 없는 기업은 아닌지,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일정 수준 되는지 이런 것들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 슈드는 완전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슈드와 속슬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뭉뚱그려서 보면서 요 시기를 겪고 있는 건데, 기술주의 실적 발표 시기를 겪고 있는데 괜히 슈드를 또 치고 들어오면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큰 틀에서는 못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슈드는 또 그런 종목입니다. 1년 동안에 1.1%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배당도 4.04%를 주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종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이런 거 투자하면은 비중이 크면 클수록 솔직히 잠 못 잡니다. 속설에 하루에 30%씩 움직이는데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씻고 물 한 잔 먹고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우울한 거죠. 어쨌든 속슬에 1년 동안 63% 빠졌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올라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포트폴리오의 분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속스를 많이 하면서 트렌드가 어쨌든 기술주가 제가 여러 군 한 달 전부터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관세 때문에 밀려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데이터를 몇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무조건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헛소리 하면은 제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어쨌든 빅테크들의 실적, EPS 여기 보셨죠? EPS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 조금 밀려있는 것들, 이게 관세 때문에 밀려있었으니까 사실은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서는 실적만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관세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세 이슈가 조금씩 해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좀 얘기가 길었네요. 자, 슈드의 종목들을 보면 지금 나오는 종목들 없어요. 쉐브론은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쉐브론 발표가 나왔는데요. 엑소모빌이다. 참 죄송합니다. 엑소모빌이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버라이즌, 통신, 코카콜라, 브리스톨 마이어스, 담배 마찬가지고요. 그냥 꾸준하게 종목들 60년, 40년, 30년 배당 주는 것들, 그런 종목들로 위주가 되어 있는 것이 슈드인 거고, 속스를 보면은 자 보세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이건 업사이드 포텐셜이 40%씩 50%씩 있는 종목들이고, 엔비디아 하나 팔면 70%씩 남아요. 그다음에 브로드컴, AMD, 퀄컴이랑 클락도 최근에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움직임 하루만 보더라도 3%씩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3배니까 9%가 움직이는 게 맞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슈드는 같이 엮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슈드 팔든 말든 팔았습니다 하면 너는 팔았구나 하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좀 안 좋아도 기본은 하는 배당주 컨셉이다. 여기 샀다가 여기 팔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국내 주식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엑슨모빌 맞네요. 지금 실적 시즌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쉐브론도 있었네요. 어쩐지 쉐브론도 엑슨모빌도 있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중요한 내용이 없었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목요일 날, 얘네 둘이 제가 예측해드렸던 게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로빈후드, 그다음에 퀄컴 이런 것들과는 다른 역할을 했던 게 5월 1일 날 실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비중이 높은 것들이 주가가 빠졌고요. 얘들이 비중 높은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인 거죠. 얘네들 AI 소프트웨어 관련이 없잖아요. 자, S&P 500과 요 두 가지를 제가 8대2로 가져가는 전략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코덱스와 에이스 S&P 50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0개의 대형주 분산 투자인 거, 그 다음에 얘는 10개에다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을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눈치만 보시다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기회를 줬는데 못 산 거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동안 좀 과감하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9,600원에서 방송을 했고, 지금 계속 올라서 사실 사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기술주의 어떤 큰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이제 5월 5일 팔란티어, 그다음에 5월
29일인가? 하여튼 이때 엔비디아 실적 이외에는 지금 사실 크게 예고되어 있는 거는 중간중간 한두 개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또 요렇게 횡보하다가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 아까 11개 산업 중에서 또 다른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도권은 뭐 망할 놈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빠질 때 들어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좀 팔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S&P 500으로 저는 안전하게 갔습니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질문은 약간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팔란티어 5월 5일 실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비중이 14.9%였습니다. 얘는 어제 6%인가 8% 올랐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잘 본 거죠. 세일즈포스. 아까 11개 산업군 중에서 여기 밑에 하위 단계에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허랑이란 말이죠. 예전에 엔비디아가 인프라를 깔면서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해서 AI 기업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요 사이에서 팔란티어가 요 반도체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기술주의 어떤 매출에 대한 니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간에서 다 역할을 한단 말이죠. 팔란티어가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의심하시는 분, 그 의심하시는 동안에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나우나 스노우플레이크, 팔로알토는 보안해서 없어서는 안 될 종목들, 그다음에 엠러빈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정말 중요하게 드려야 될 부분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AI 테크고요. 소프트웨어 테크입니다. S&P 500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시장이 급등했죠. 그래서 보면은 연간 등가로 환산해 볼 필요도 없고 가격 등락으로만 보는 게 더 편합니다. 이거는 일주일로 나눈 다음에 365일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AI 테크는 10.5%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S&P는 6.6인 것 같고 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8.9%나 오른 겁니다. 대박. 앞으로 무조건 내 장기 투자는 AI 소프트웨어다 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1년간의 수익률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상장한 지가 한 2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그렇지만 테크가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아무리 단기간에 막 치고 올라가도 결과적으로는 분산 투자에 못 이깁니다. S&P 500에는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테크가 너무 좋아서 100% 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100% 간다? 이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버신 분들에 대해서는 S&P 500으로 좀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이 S&P 500만 가져가는 것과 그다음에 S&P 500에 대한 커버드 콜, 코미 액티브 있잖아요. 441640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장기로 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S&P 500이 더 정답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욕심 부리시면은 이게 사업과 똑같아요. 이제 꾸준하게 월급 받는 근로자, 뭐 사업자가 부럽죠. 저도 사업하시는 분 부럽거든요. 사업자들의 또 고충이 있잖아요. 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리스크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걸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 이제 일도 하면서 요것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테크 탑 10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죠. S&P 50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챌린지가 많아서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시는 분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안 열어보고요. 적립식 주문 요새 많잖아요. 이제 매월 뭐 며칠날 적립한다라는 그런 HTS나 MTS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매월 2일날, 뭐 매월 3일날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만 S&P 500이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마소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 그나마 10개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 못 오른 이유는 여기 구글과 그다음에 아마존, 특히나 아마존이나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장기로 보면은 또 얘네들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대신에 소프트웨어는 정말 엣지 있는 투자에 투자하는 거였다. 팔란티어와. 그러니까 5월까지만 제가 빅테크나 속스를 지금 최근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속수는 또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투자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정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5불부터 지금 시작해서 평단가가 한 5불에서 한 20불 사이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챌린지가 있었겠습니까? 한 20불, 25불 떨어지면은 몰빵하고 그냥 인생 걸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잘
잘 빠질 때마다 잘 담으면서 결국 15불에서 20불 맞춰온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또 얘기가 새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 9불에 들어왔으니까 또 지금 13불 가니까 더 살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몰빵하는 거는 베팅이거든요. 대신에 이분들보다 수량이 훨씬 많단 말이죠.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 물타면 또 비슷하게 만나는 거예요. 결국 다 만납니다. 그렇지만 몰빵을 하시는 분들은 30불에 물려있을 수도 있고요, 35불에 물려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타이밍에 또 마음고생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하락에 대한 근거가, 혹은 하락이 어느 정도 수준, 왜냐면 음악아파트 같은 거 지금 옛날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30억, 40억 하지만, 근데 그 당시의 느낌이 한 13억 정도면은 진짜 많이 빠진 거구나라는 그런 하한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13억 정도면 내가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S&P 기준으로 0.8%거든요. 지금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는 위로 0.8, 아래로 0.8이에요. 0.79.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숫자가 바로 이 속슬에 가장 적합하게,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니까 빠질 때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공포 자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참. 저도 참 이런 제가 싫습니다. 오늘 10분만 해야지 하는데 또 지금 15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S&P는 어지러워라. 밥을 또 기대 수익률 측면. 기대 수익률은 다시 말씀드렸겠지만 시장 수익률입니다. 시장 수익률. 지수 추정하는 것 자체는 이 시장 수익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S&P의 연평균 수익률로 약 한 10%씩 올라갔다라는, 그게 한 30년 지속됐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술 없이 S&P는 모아가는 겁니다. 대신 장기라는 거죠.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데 3일 만에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최소 2년, 3년, 10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 어렵다. 자, 그렇지만 AI 소프트웨어 코덱스에 나온 것이 되게 컨셉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상장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벤치마크가 없다 보니까 미국의 iShares에서 나온 이제 IGV라는 소프트웨어 테크에 투자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ETF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나 세일즈포스, 그다음 미국의 ERP, 오라클,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여러분 아시는 거 다 있죠. 인투이티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얘가 1 표준 편차로 약 한 1.5%씩 움직여요. 그렇지만 얘도 연간으로 24%씩 움직입니다. S&P가 연간으로 한 12% 정도 움직이거든요. 2배 정도 더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장기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섹터 집중은 순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5월달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기술주의 실적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5월 말까지 S&P로 갈아타는 것, 이제 코덱스 거를 파셔놓고 타이거 가지 마시고요. 코덱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팔란티어, 마소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 최근 트렌드예요. 어쨌든 최근 트렌드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대2인데요. 자, 다 팔면은 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에 이거 모아가시는 분들 한입니다. 저는 S&P를 따로 모아가지는 않지만 S&P를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8대2를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S&P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보면 하락도 크고 상승도 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평균 10% 먹는 거거든요. 5%, 3% 막 빠져도 다시 오르고 또 빠지고 막 난리를 쳐도 또 오르고, 장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투자가 적합하긴 하죠. 이렇게 8대2 정도로 2를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바꿔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더 나누면 더 좋겠지만 아직 초보 단계이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투자하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언제적이야? 이게 4월 21일부터네요. 딱 실적 발표 전부터. 자, 엠러빙 같은 거 광고 회사가 아니다. 실적 보세요. 하나 팔면은 75%씩 남고요. 실제 순 마진으로도 33%씩 남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캐펙스 투자 안 합니다. 필요 없어. 캐펙스 안 하고 그냥 AI로 승부한다라는 건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주당 순위 서프라이즈도 엄청나죠. 5월 7일 날 실적 발표 나옵니다. 이게 AI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I 소프트웨어도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지금 66%씩 돈이 남아요. 지금 약간 경쟁 구도에 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과의 경쟁 관계이지만 경쟁 관계 위에서
안에서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노우플레이커거든요. 데이터 창고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넣어놓으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각각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생각보다 하락해 있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실적이 미친듯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개별적으로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IT 소프트웨어 종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로알토도 마찬가지고요. 팔로알토는 그냥 지금 뭐 그냥 말도 못합니다. 미국 주식이 좋은 것들은요, 그냥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한 번은 기회 주고 두 번은 기회 주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살아나는 게 미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도 IT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다라는 거. 팔란티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S&P 500과 그다음 소프트웨어 IGV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여러 가지 기준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포커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TQQQ 그다음에 슈드 속스를 하면서 슈드가 바보 같아요, 답답해요 하시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분산하셔서 이 TQ의 용도에 맞는 금액을 따로 할당해 놓으시고 속스는 또 할당해 놓으시고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표준 편차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은 잡아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